그 정도였다고? 네. 고열방 사기 전부터 약간 애들이 다 그 누나 무조건 뽑을 거야 이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정교 회장 손민서 때문에 정교 회장 된 거네. 그렇죠. 그럼 정교 회장이 그렇게 정교 회장하고 야 너 조심히 들어와 건드리기만 해봐. 어어 일을 손민서가 다 했어. 근데 남자가 무조건 회장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돼야 돼. 이 여자가 부회장이고 그런 게 남자가 어딨어? 야, 그것도 이건 심했지. 그것도 너네 왜 이상해. 저래? 아 몰라도 왜 저래? 와 관여책을 바보 시대에 실행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목소리 별로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왔다 가는데 토요일 밤에. 담임 선생님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담임 선생님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너네 학년 영어 선생님이겠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거든. 작년 2학년 때 담임인 거지? 네. 말이네.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3학년 하시지 않을까? 내년에는? 올해는 3학년 3학년도 하시고 2학년도 하시는데. 아 그래? 네. 작년에 딸내미가 3학년이었으니까 학부모 상담도 오셨어 여기. 그때 너 혹여나 토요보충 남아있었으면은 얼굴 보고 깜짝 놀랐겠는데? 토요일 저녁 7시쯤 한 번 오셨었거든? 학부모 상담 때. 그때 네가 남아있었어야 되는데 2시간만 했을 거예요. 남아있었으면은 진짜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합성함수 어느 정도 한 거 같고 근데 내가 합성함수까지 숙제 다 냈지? 근데 RPM도 합성함수까지 숙제 다 내지 않았냐? 아니야? 저 여기는 됐다. 아 거기는 빼고 할 거야. 여기도 여기 유형 하나 빼고 했지. 유형 14번 빼고 했지. 컨스 해도 되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빡셀 수도 있어. 봐봐. 역함수. 역함수 자체는 별게 아니야.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몇 개를 가지고 그 뽕을 뽑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함수가 하나가 있고 또 함수가 두 개가 있으면 걔네들을 막 합성을 하고 그랬었잖아. 역함수도 그런 거에 의해서 탄생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역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라는 게 정역이 이렇게 있고 공역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뭐 대응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이 함수를 내가 F라고 정의를 할게. 그럼 여기서는 봐봐 선택이 1이 4를 한 거고 2가 6을 한 거고 3이 5를 선택을 했지.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거를 선택의 주체만 바꿔보자. 선택의 주체만 바꾸면 4가 1을 선택하고 5가 3을 선택하고 6이 2를 선택을 해. 이러한 함수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 대신 이제 그때는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겠지. 그러한 함수를 생각할 수 있지. 또 그러한 함수를 만들 수 있지. 그럼 그러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함수라고 부를 거야. 다시 원래 함수의 대응 관계가 정해져 있어. 그럼 그 대응 관계의 주체를 바꾸는 거야. 1이 4를 선택을 했었다면 4는 1, 2가 6을 선택을 했었다면 6은 2, 3이 5를 선택을 했었다면 5는 3을 선택하는 함수를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걔를 이렇게 쓸 거야. f의 마이너스 1승처럼 이렇게 쓸 거야.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호를 보면 뭐라고 읽으면 돼? f의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x랑 y 자리만 바뀌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돼. x였던 애가 이제 y가 되고 y였던 애가 x가 되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럼 그건 아니야. 그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필요해. 예를 들면 봐봐. 뭐 내가 요 함수를 g라고 하고 편하게 이렇게 대응을 시킬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요 반대로 대응되는 g의 역함수 이게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 1이 4를 선택을 했었으니까 4가 1을 선택을 할 거고 5가 2를 선택을 하겠지. 그 다음 6이 3을 선택을 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이제 정의역이라 그랬었잖아. 근데
얘가 정의역인데 이게 함수일 수 있어? 아니요. 왜 아니야? 얘가 선택을 못했지. 그럼 이런 상황이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다른 상황. 일단 요 정도까지만 보자고.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어떤가 봐봐. 일단 요 함수를 내가 h라고 하면 h라는 함수는 존재해? h라는 함수는 가능하지. 뭐 1과 2가 동시에 4 선택하고 3이 5 선택하는 거 가능하지. 그럼 이제 요 거꾸로 가는 건 가능한지 한번 봐봐. 거꾸로 가는 h의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근데 5가 3을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지. 근데 벌써 문제가 생겼지. 4가 누구랑 누구를 선택을 해야 돼? 1이랑 2 두 개를 선택하는 상황이 나와버리지. 이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종합을 해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잘 선택해봐. 분명히 짝을 이뤄진 애가 서로 반대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동시에 선택되는 경우도 아니고 이렇게 남는 경우도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럼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너희가 앞 단어에서 이제 1대1 대응,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조건 뭐 이런 거 하면서 1대1 대응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었었지. 근데 이제 그 조건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야. 다음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 함수가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인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1대1 대응이라는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어디다 쓰이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은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지? 됐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항상 이렇게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함수 처음 배울 때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도 배우고 그래프 이용해서도 배우고 수식 이용해서도 배우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 상에서는 역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자고. 근데 그런 게 앞서서 이런 거야. 만약에 저 f라는 함수를 보면 f라는 함수는 1이 누구를 선택을 했어? 4를 선택을 했지. 그럼 f의 역함수에 의해서는 4가 반드시 1을 선택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만약에 fa의 값이 b인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한대 라고 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f의 역함수는 b를 넣으면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소리냐면 fx가 만약에 a, b를 지난다면 f의 역함수는 항상 어디를 지나는 거야? 얘가 a, b를 지난다고 하면 얘는 항상 b, a를 지나겠지. 됐어? 맞잖아. fa는 b가 성립하면 f 역함수의 b는 a가 성립하잖아. 그럼 얘가 a, b를 지나고 얘가 b, a를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a, b랑 b, a는 어떤 관계에 있어?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있지. 근데 요 한 점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까? 아니, 이거는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걔 역함수 위의 점들은 항상 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떤 함수가 봐봐 1대1 대응이야? 내가 정의역을 오른쪽에서만 잡을게.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정의역을 제한을 건다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정의역을 제한을 걸면은 함수조차도 아니지? 0보다 큰 데서 정의역이다 라고 해보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면 y는 x를 그려놓고 역함수를 그려봐 라고 너희한테 할 수 있지 않을까?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걔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야? y는 x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다 펴서
이런 모양으로 그려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의 역함수가 되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너희가 역함수라는 거는 저렇게 x랑 y가 누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지 선택의 주체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좋고, 근데 그래프상으로 이렇게만 기억을 해줘도 좋아. 어디 가서 누가 역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어떤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를 우리가 그 함수의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주면 역함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다시 역함수라는 건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면 이 y는 x라는 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와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y는 x는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같이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어. 왜? 얘가 그려져 있을 때 얘를 그리라고 하면 y는 x라는 기준을 잡아줘야 예쁘게 대칭 이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됐니?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역함수라는 건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면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어떠한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를 이제 우리가 역함수라고 부를 거고, 그 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모든 함수를 배우면 뭐를 확인하냐면 그 함수랑 직선과의 위치관계 또는 그 함수랑 함수끼리의 위치관계. 위치관계가 뭐야? 자, 얘들아 이거 내가 1년 내내 물어볼 거야. 왜 물어볼까? 니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 용어도 외워줘야 되는데 절대 안 외워. 내가 너희한테 위치관계 몇 번이나 물어볼게? 그치, 셀 수는 없지. 셀 수는 없는데 수업 중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물어봤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위치관계가 뭔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봐봐 지훈아, 그러니까 널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시야에 잘 들어와서 그래. 애플이 뭐야? 그치? 그것처럼 위치관계가 뭐야 라고 하면 너희가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돼. 제 애플이 사과하는 대답하면서 이건 왜 대답 못해? 위치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러니까 이거의 단어 뜻을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마구잡이로 외우지 말고 두 개가 어떻게 위치해 있냐고. 두 개가 그러니까 관계를 물어본다는 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럼 걔네 둘이 어떻게 위치해 있냐고. 걔네 둘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고. 만난다. 그치, 한 점에서 만난다. 됐어? 그러니까 위치관계라는 건 뭘 묻는 거야?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묻는 거야. 됐어? 그래야지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걔네 둘 사이에 이제 위치관계를 묻는데,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몇 개야? f랑 f의 역함수 두 개지. 그럼 걔네 둘의 위치관계를 물을 때 반드시 누가 또 등장을 할까? y는 x가 등장을 하겠지. 왜?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fx를 이렇게 그려보고 f의 역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됐어? 그럼 얘네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f랑 f의 역함수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나지. 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누구와의 교점이기도 해? y는 x와의 교점이기도 하지. 됐어? 그래가지고 이럴 때가 많을 거라는 거야.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사실 누구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사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구라긴 한데 지금은 일단 믿어. 너희가 심화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믿어. 알겠지? 거짓말한 거야. 왜? 너희 수학은 수학 배울 때 거짓말 많이 당했잖아. 처음엔 자연수밖에 없다며. 그치? 이미 익숙한 거야. 알았지? 난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그래서 f랑 f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항상 누구랑 연립을 하라고? y는 x. 얘네 둘이 연립하면 돼 안 돼? 되긴 하는데 계산이 복잡해져.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면, 왜냐면은 y는 x라는 게 엄청 간단한 식인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y는 x랑 연립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어떠한 함수와 그거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어떠한 함수와 그거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항상 누구를 같이 그려줘? y는 x를 같이 그리고 연립도 누구랑 해? y는 x랑 해. 됐어? 제발 분명히 얘기했어. 그럼 다시 물어보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 여기 x좌표가 a래. 그럼 우리가 또 아는 게 뭐가 있어? x좌표만 알아? 아니 y좌표도 자연스럽게 얼마야?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x좌표는 알겠는데 y좌표는 모르겠어요. 말이 돼? 또는 어떠한 함수랑 얘 역함수와의 교점에 x좌표가 3이래. 그럼 선생님 x좌표가 3인데 y좌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 아니 y좌표도 3이야. 알겠지? 됐어? 근데 이게 불안한 거를 조금 더 확인해야겠다. 아무튼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희한테 얘랑 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y는 x랑 연립하면 되는 게 맞거든? 연립하면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 fx가 1,2도 지나고 2,1도 지난대. 근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fx가 1,2를 지나면 f의 역함수는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 fx가 1,2를 지나면 얘 역함수는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 2,1을 지나지. 야 그럼 fx가 2,1을 지나면 얘가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 우린 이 두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이제?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아?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럼 교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x좌표랑 y좌표가 같아? 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됐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황은 하지는 마. 그러니까 얘랑 무슨 차이냐면 어려운 말 들어갈 거니까 잘 봐봐. 이때는 fx가 그러니까 이렇게 교점을 직접 구하라는 상황은 fx가 증가하고 있는 함수일 때만 물어볼 거야 너희한테. 증가하고 있지.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떤 함수냐면 fx가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면 두 점 기울기 구해봐.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래서 이때는 감소하고 있을 때 fx가 감소하고 있을 때 감소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줄어드는 거. 그걸 이제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fx가 감소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런 상황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도 있어. 얘 y는 x지. 얘 y는 마이너스 x지. 아 x지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야. 오케이? 얘네들 수직이지. 야, 그럼 봐봐. y는 마이너스 x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마이너스 x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지.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지. 야 근데 얘 대칭 이동 시켜봐. 그대로 아니야? 머릿속에서 굴려.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얘 역함수인 y는 마이너스 x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엄청 많지.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는 교점이 이렇게 두 개일 때 쌍으로 존재하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도 존재할 거다까지. 그래서 역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야. 사실 이제 요만큼만 가르치면 역함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진실을 얘기를 해줘야 돼서 이 부분이 어려워.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막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할까봐 미리 얘기를 해준 거고. 알겠지? 그리고 원래 교점 구하는 건 얘네 둘이 연립하는 게 아니라 더 진짜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이 있어. 그 부분까지 얘기해주기에는 너무 처음 배우는데 어려울까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기억하면 돼? 역함수는 원래 x가 y를 선택을 했다면 그러니까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일 때 여기서 여기를 선택을 했다면 역함수는 얘가 정의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니까 여기서 여기를 선택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낸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함수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긴 애야? 원래 함수와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긴 애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많이 남았어.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 거야. 우리가 방금 거 같은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x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했지. 그냥 눈으로 보고 구했지. 그럼 만약에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애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까? 근데 역함수를 구하기 전에 고민해봐야 될 게 있어. 얘가 1대1 대응이야?
얘가 1대1 대응이니? 네. 그렇지.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이겠지?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얘를 뭐 하면 돼? 대칭 이동시키면 되지.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대신에 뭐 집어넣기로 했어? 그래, x 대신에 y 집어넣으면 x는 3y 플러스 1 끝.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이제 도형이라고 부를 거고, 사실 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 y는 x-1을 3으로 나눈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얘다. 됐니? 그럼 얘네 둘을 관찰을 해봤을 때 얘는 기울기가 3이었는데 역함수를 구하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 3분의 1이 됐지. 뭐 이런 것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역함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뭐 하면 돼?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x 대신에 y 넣고 식 정리만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 됐어? 근데 이제 매번 이런 문제만 나오지는 않으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이 있어서 이제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역함수의 성질을 얘기를 하고 걔가 합성함수랑 같이 나올 거라서.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라는 이제 이런 거야. 원래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3개 그리는 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f가 있고 여기가 g가 있으면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f 먼저니까 g 합성 fx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기로 얘기를 했었지. 그럼 얘의 역함수라는 거는 얘의 역함수라는 건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써주면 될까? 이렇게 써주면 될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표현을 할 때는 이 표현을 안 쓰고 뭐야 얘만 써. 그리고 이제 얘의 다른 표현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다른 표현을 알아봅시다. 역함수라는 거는 뭐야? 원래는 이렇게 왔던 함수를 거꾸로 되돌리면 되지. 그럼 얘의 역함수는 여기서 1로 가는 함수겠지. 근데 1로 가는 내가 저번에 합성함수 얘기할 때 실제로는 한 번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야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 진행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지.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g의 역함수, 얘는 f의 역함수. 근데 봐봐,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f와 g의 역함수가 모두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겠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의 역함수를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 얘를 차근차근 보면은 원래 이제 g 합성 f는 f부터 진행을 했었잖아. 근데 얘는 누구부터 진행이 돼? 거꾸로 갈 때는 g의 역함수부터 진행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줘야 돼? g의 역함수를 먼저 진행을 하고 f의 역함수를 진행을 한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x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괜찮겠어? 괜찮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함수를 합성한다라는 거는 함수 연산이었지. 됐어? 함수 연산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우리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도 맞고 이 표현도 맞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g 합성 f의 전체의 역함수가 씌워져 있으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역함수 여기도 역함수를 씌우고 자리도 바뀌어야 돼. 순서가 바뀌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는 전체에 한 번에 가는 걸 표현을 한 거고 얘는 따로따로 가는 걸 표현을 한 건데 너희가 역함수 계산할 때 얘를 뭐 이렇게 바꾸던지 얘를 이렇게 바꾸던지 해서 편한 상태로 너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니? 이런 것도 봅시다. 자, 여기서 여기로의 함수 f라고 하고
역함수는 여기도 이제 1, 2, 3이 있으면 1은 그대로 1을 선택을 하면 되고 2는 3을 선택하고 3은 2를 선택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야, 그러면은 이거는 F를 거친 다음에 F의 역함수를 거쳤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여기다가는 1을 넣으니까 결과가 뭐야? 1이지. 2를 넣었더니 결과가 뭐야? 2지. 3을 넣었더니 결과가 뭐야? 3이지. 우리가 1을 넣었을 때 1, 2를 넣었을 때 2, 3을 넣었을 때 3. 자기 자신을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을 넣은 함수를 뭐라고 불러? 항등함수라고 부르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상 무슨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항등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기서 1로 가는 함수가 원래 함수지. 여기서 1로 오는 게 역함수지. 됐어? 그러면 원래 함수에다 1을 넣으면 걔가 1을 선택을 했지. 그치? 그럼 걔를 다시 역함수에 넣으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 한번 역함수 한번 거치면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써.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도 똑같이 항등함수가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도 할 거야. 어쨌든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합성하면 무슨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를 y는 x라고 쓰잖아?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x가 나왔어.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f랑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단 f랑 g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이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줄 때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떠한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역함수는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반대로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다 라고 주면 너희가 뭐라고도 해석을 해야 돼?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야 돼. 됐어? 그러니까 항상 직접적으로 주는 거 대신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는 게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얘네들을 방금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f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그럼 그때 fx의 역함수를 hx라고 하면 이 hx를 g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래.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간단한 거야. 얘랑 역함수 관계에 있다 라고 하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말고 이제 모두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얘네들에 대한 합성도 생각을 해줄 수 있지. 너네 얘네 둘 합성해 볼 수 있어? 합성이라는 게 뭐야? x 대신에 얘랑 얘를 합성을 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x 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거였어? gx. 그러면은 얘네 둘을 합성을 하면 f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얘의 역함수가 얘라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f hx는 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hx가 그냥 뭐인 거야? 2gx 플러스 1인 거지. 됐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근데 너희가 당황하지 않고 뭐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 함수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함수가 두 개가 나왔고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라고 줬어. 그럼 어떤 관계를 이용을 해줘야 돼? 두 개를 합성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됐어? 두 개를 합성하면 항상 항등함수가 나온다라는 것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역함수는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 배운 개념은 되게 간단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역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디까지만 대답하면 된다 그랬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1대1 대응이면서 까지만 대답하면 되는데 그 외에 너희가 문제 풀다가 생각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지. 됐어? 근데 일단은 y는 x가 항상 기본이야. 지금 여기도 y는 x가 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결국 제일 중요한 애가 누구랑? y는 x랑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돼. 됐어? 교점 구할 때도 우리가 y는 x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합성을 할 때도 두 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나와? 항상 항등함수가 나온다. 됐어? 그래서 이제 역함수는 항상 항등함수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역함수 구하는 거 자체는 너무 쉽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잘 돌이켜봐. 지금 얘기한 거를. 역함수 얘기가 나왔을 때 y는 x라는 얘기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모든 걸 배웠을 때.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y는 x를 생각을 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y는 x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면 돼.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지?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그림을 대칭 이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뭐 얘가 1,2를 지나면 2,1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성을 했을 때 y는 x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것인지 또는 반대로 어떤 두 함수가 합성을 했을 때 합성을 했을 때 y는 x가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두 함수는 항상 역함수 관계에 있을 거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요 전제 조건을 걸었지. 요 전제 조건을 걸었지. 왜 걸었냐면 F랑 G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F는 함수인데 G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잘 생각을 해봐. 너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기거든? 함수야? 아니지.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수는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사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서 요걸 만족시키진 않는데 얘네 둘이 합성하면 x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전제를 단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함수끼리만 합성이 되어 있을 때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말은 맞아. 함수가 아닌 것도 이런 관계가 있으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맞아. 근데 대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때 하나가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서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웠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요게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거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 근데 어떻게든 생각을 해도 괜찮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이긴 하다 정도까지 괜찮은 거야. 검수 끝. 오늘 이거 문제 좀 풀어. 이거 15번 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될 텐데 fx가 ax 플러스 b거든? 근데 얘는 아무 말이 없어도 a는 0이면 안 돼. 왜 a는 0이면 잠깐만. 이렇게 써 있으면 아무 말이 없어도 a는 0이면 안 돼. 왜 0이면 안 될까? 얘가 직선이지. 얘가 직선인데 a가 0이면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못해. 근데 역함수가 있대. 그렇기 때문에 a는 반드시 0이어서는 안 돼. 혹시나 a가 0이 나온다면 그런 이유로 너희가 제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해? 봐봐. f의 역함수가 1이다가 보이면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f는 어디를 지난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로 해석을 하고 얘는 f는 어디를 지난다? 2, 3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 돼. 근데 역함수를 처음에 배운 애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역함수? 그 y랑 x 자리 바꾸는 거라며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어. y는 ax 플러스 b 자리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x는 ay 플러스 b. 그럼 y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다 얘랑 얘 대입해서 a값 b값 구하면 되겠다. 맞아 틀려? 맞긴 해. 맞긴 한데 저짓하고 있기만 해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마지못해 가르쳐준 거야. 왜 가르쳐줬을까? 문제집들이 자꾸 있으니까. 근데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방법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부터 배우면 너희가 역함수는 머리 안 쓰고 이렇게 바꾸면 쉽잖아. 구하기 쉽잖아. 다 이 짓 하고 있다고. 근데 이 짓은 금지야. 하면 안 돼. 역함수는 최대한 정의와 성질 이용을 해야 돼. 뭐 정의고 성질이고 나발이고 그냥 y는 x 무지성으로 y는 x부터 그려놓고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 집만은 금지야. 제발 하지 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어. 이 얘기 하기 싫은데 진짜 단 한 번도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 나왔던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단 한 번 있어가지고 거의 30년 동안에 수능 중에 딱 한 번 나왔어. 그건 내가 볼 땐 평가원의 실수야.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안 돼. y는 x 자리 바꾸고 이런 거 연습을 시켜볼 수는 있어도 얘가 메인이어서는 안 돼. 너희는 항상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 217번. 이제 이런 게 어려워. 자, 역함수의 성질을 이제 처음 배우고 아직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보면 되게 당황스러워. 요거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그럼 봐봐, 얘는 G합성 전체의 역함수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역함수 만들고 자리까지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됐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야? F랑 F 역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지. 우리 요 함수는 뭐? 항등함수. 그럼 항등함수 안에 얘를 넣었지. 얘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 값은 뭐야 그냥? G 역함수 합성 F 1 이거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런 모양이 보이면 바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F랑 F의 역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합성 항등함수 취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 됐어? 그 뒤에는 그냥 값 계산하면 돼. F1의 값은 얼마야? 2지. 그럼 G 역함수 2의 값은 어떻게 구해? 선생님 이 정도는 역함수 구해도 되지 않나요? 안 된다고? 그러면 G 역함수 2의 값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모르니까 K로 두고 어떻게 바꿔? GK는 2라고 바꾸면 얘가 2가 되면 K값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값이 궁금하면은 는 K로 두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돼. 다른 짓 절대 하지 마. 221번. y는 2x 플러스 a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4래 라는 건 무슨 정보를 준 거야? 너희한테? 자 봐봐. 증가지. 증가함수면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으니까 x좌표가 4면 y좌표도 그래서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4,4를 지난다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이지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 됐어? 그럼 그 밑에 222번도 봐봐.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가 a, b래.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지. 그럼 이렇게 쓱 지우고 여기 뭐라고 쓰면 돼? a.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뭐 하면 돼? a. 또는 얘랑 누구랑 연립하면 돼? 는 x랑 연립해서 교점을 직접 구해줘도 되겠지. 됐어? 그래, 함수방 정식이 여기 뒤에 나온다고. 여기서는 함수방 정식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찾았군. 일단 괜찮아. 내신대 털리면 돼. 봐봐, 이것도 똑같아. 너희가 이거 단어 뜻을 잘 해석을 해보면 돼. 봐봐, 여기서 니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함수 몰라? 알지? 그러니까 우리 함수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해? 이거 그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한다고? 너희는 보통 fx요 하지. 다시. 자, 함수가 뭐라고? 그치, 보통 이제 그렇게 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방정식은 뭐야? 는 0이요. 그치? 그러니까 함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야. 원래 함수는 y는 fx 이런 걸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함수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우리가 사실 fx의 뜻이 뭐라 그랬는지는 기억나? fx 여기 단독으로 있으면 얘는 x에 대한 식입니다. 이 정도였지. 근데 얘를 우리가 함수처럼 생각을 하니까 함수 방정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y래. 뭐 이렇게 xy에 대한 식이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함수 방정식은 어떻게 다루면 돼? 항등식처럼 다루면 돼. 항등식처럼 다루자가 무슨 소리야? 양변 xy에다가 너희가 적절한 숫자를 찾아서 대입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뭐야? 빼기 2만 하면 되네. 지금 223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문제에서 f2의 값이 주어져 있네.
f2의 값이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2분의 1의 값이거든? 그럼 얘랑 얘는 지금 여기 뭐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 곱하면 얼마야? 얘네들 곱하면 1이지. 그러니까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 2분의 1 집어넣어서 f2 플러스 f2분의 1은 f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 값 정도는 알아. 아씨 마이너스 2 해야 되는 거야. 요 값 정도는 알아. 요 값 정도는 아는데 이제 누구만 구해보면 돼? f1 값만 구해보면 되지. 근데 f1 값은 양변에 x랑 y에다가 뭐 대입해보면 될까? 1 대입해보면 되겠지? 1 대입해보면 2 f1 빼기 2는 f1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f1의 값이 3이다 해서 대입해서 f2분의 1 값 구하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익숙하니까 적절한 숫자를 바로바로 찾는데 너희는 좀 헤매도 괜찮아. 알겠지? 헤매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질문하러 나왔을 때 선생님 뭐 대입해야 될지 잘 안 보이겠어요 하면은 이거 대입해봐 하고 너희가 거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왜 그걸 대입을 할까? 근데 그 고민도 힘들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 됐어? 그러니까 함수방 정식은 너희가 대입할 적절한 숫자, 근데 이거는 대입할 적절한 숫자 찾는 것 중에서도 어려운 편이야. 방금 이 문제는 분수 나오는 건 좀 그래.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증가해 2, 4, 8 막 이런 거 물어봐. 그럼 너희가 막 계속 1부터 대입해보고 2 나왔네? 2, 그럼 2 대입해보면 4 나왔네? 막 이런 짓을 하기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운 편이니까 저 2 아니에요. 어디? F 2 아니에요. 나 또 3이라고 썼니? 아 이거 수습이 안 된대. 잘 대입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좀 쉬운 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합성을 했지. 근데 그 합성한 함수를 어떻게 그릴지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함수식 뭐 아무튼 그 다음에 가우스 너무 가혹한 거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얘를 직접 그리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을 나중에 배우는데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아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중요하고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중요한데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는 너희가 내신 들어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가우스를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고 일단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교과 과정이 아니야. 교과 과정이 아니고 너희 머리만 아프게 지금 저거 2개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 근데 저거는 너희 머리를 너무나 아프게 해. 그래서 좀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부터 간단하게 해보면 말도 잘못했다. 간단하진 않아. 복잡하게 해보면 여기를 2로 잡고 여기를 4로 잡고 여기를 4로 잡고 얘를 fx. 얘들아 우리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그치 구역에 따라 그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정확했어. 그거는 그치? 그럼 얘는 x가 0 이상 2 이하에서는 뭐라고 부르면 돼? y는 fx는 2x라고 부르면 되지. 왜? 여기 2x잖아 이거. 그 다음에 x가 뭐 여기도 등호를 넣을게. 2 이상 4 이하에서는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라고 부르지. 여기 너네 점 2개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fx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고 아씨 gx를 뭐라 해야 되냐?
얘도 무슨 함수야? 얘도 무슨 함수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용어는 정확하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면 얘도 x가 0 이상 2 이하에서는 함수가 뭐야? 그냥 4지. 그치? y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지. 야 벌써부터 어렵잖아. 난 분명히 그냥 봐봐. 구간별로 정의만 되어 있어도 어려운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겠다고 나선 거야 내가? 합성을 하겠다고 나선 거지. 심지어 몇 번 합성을 해봐야 돼? 2번. 왜? F 합성 G는 어떻게 생겼고 G 합성 F는 어떻게 생겼는지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이거를 가장 불편한 방법으로 먼저 할 거야. 근데 그 가장 불편한 방법이 너희한테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어야 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 중요하지 않아. 합성함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 합성함수 그래프는 내가 더 빨리 그릴 수 있어. 보자마자 그릴 수 있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근데 그거를 가르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여기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물론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빠르게 그리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정도는 소개를 할 거야. 근데 그것도 다 야매야. 나중에 어딘가에서 충돌이 생기는 방법이라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법만이 언제든 통하는 방법이야. 일단은 알겠지? 지금 얘기하는 방법만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냥 올곧게 그리면 돼. 얘들아 F 합성 GX의 의미가 뭐야? X 대신에 누굴 넣었다고? fx x 대신에 g를 넣었다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저기 니들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다 g를 넣으면 돼.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여기랑 여기가 gx에 대한 범위인데 여기를 x에 대한 범위로 바꿔줘야 돼 일단. 됐어? x에 대한 범위로 바꾸기 위해선 gx가 0에서 2 사이일 때를 알아봐야 돼. gx가 0에서 2 사이일 때는 y는 0을 이렇게 긋고 y는 2를 이렇게 그어보면 요 사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누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지. 여태 x좌표 몇이게? 3.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건 x좌표가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일 때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x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일 땐 gx는 누구야? 요때는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지. 자 다시 f 합성 gx. 그래서 x 대신에 fx x 자리에 x 대신에 지금 gx를 다 집어넣은 거야.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우리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의 범위가 나와 있어야 되지. 그래서 gx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걸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해볼 거다라는 얘기야. 그럼 gx라는 건 y값이잖아. y값이 0에서 2 사이일 때 x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얘기. 괜찮아? 그럼 y의 값이 0에서 2 사이인 걸 확인을 하려면 y는 0을 그리고 y는 2를 그렸을 때 이 범위 안에 걸리는 애들이 얘네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범위를 그대로 쓴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때는 x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인데 그때는 gx가 누구밖에 없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8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라고만 써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 gx의 범위가 2에서 4 사이인 거는 여기 전체지. 그럼 여기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써주면 돼? 0부터 3까지라고 써주면 되는데 gx는 나뉘지.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일 때와 x의 범위가 2에서 3 사이일 때로 분명히 나뉘지. 0에서 2 사이일 때는 gx가 4였고 2에서 3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서도 나뉘어지겠지? 여기서도 x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일 때와 2에서 3 사이일 때로 분명히 나눠질 거야. 됐어? 그럼 그때 g 자리에 누구 대입하자? 4 대입하자. 그래서 여기는 빵을 쓰면 되고 2에서 3 사이에서 누구 대입하자? 얘 대입하자. 그럼 여긴 뭐라고 쓰면 돼? 4x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됐니? 그럼 얘를 이제 어디다 표현을 하면 돼? 좌표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0에서 2 사이에서는
누구 그려주면 돼? 여기 1, 2, 3, 4라고 한번 해보자. 0에서 2 사이에서는 그냥 찍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 다음 2에서 3 사이에서는 4x 마이너스 8이니까 2에서 3 사이에서는 기울기가 4이려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면 끝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인데 다행히 4,0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더라. 됐어? 되게 어렵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오래 걸리는 거지. 지훈이 잘 잤어? 네, 저 잘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 방금 거 그냥 물어본 거야 찔리라고. 어쨌든 굉장히 그러니까 좀 지루해. 하는 과정이 지루한데 어려워. 지금 벌써 이제 찬혁이는 여기서 갔어. 찬혁이는 요 순간 갔어. 다시 한번 설명한 거 찬혁이 때문이야. 찬혁이가 갔거든 여기서. 얘들아 근데 이게 어려운 건데 내 생각은 좀 그래.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하면 더 잘 이해하거든. 사실 이거는 이해 못할 것 같아. 근데 고등학생 되면은 머리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태라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워. 그리고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서술형 한 문제에 대비해서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너희가 어려워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가르쳐는 돼야 되니까 시간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막 지치고 이러는데 그냥 너희가 중요한 부분만 잘 체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 합성하는 건 똑같은 거야.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했냐,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했냐가 중요한 거고 그때 gx에 대한 범위가 나온 걸 다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범위가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좀 힘든 거지. 됐어? 사실 이제 G합성 F도 하고 싶은데 안 할래. 힘들다. 근데 아까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다 그랬잖아. 뭐냐면 그냥 특이점들만 체크하면 돼. 특이점들이 뭐냐면 F합성 GX잖아. F합성 GX가 있으면 G가 먼저고 F가 먼저지. 원래 함수 그래프의 기본은 점 찍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G에서는 특이점이 누가 있어? 너희가 보기에 그 특이점이라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어느 점? 꺾이는 점. 그래서 x 값이 뭐랑 뭐가 있어? 0, 2, 4가 있지. 그럼 최종적으로 0, 2, 4가 얘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하는지 봐봐. 0은 누구 선택했어? 4 선택했지. 그럼 F에 의해 여기 이제 F지? F에 의해서 4는 누구를 선택을 했어? 0 선택했지. 됐어? 그 다음에 2는 누구 선택했어? G에 의해서 2도 4야? 그럼 얘는 당연히 이제 0 선택하겠지? 그럼 4는 누구를 선택했어? 4는 0을 선택을 했대. 근데 F에서 0은 누구 선택했어? 0 선택했지. 그럼 점을 이렇게 세 점만 가지고 찍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니야. 이제 이거는 G의 특이점을 찾은 거지. 그럼 F의 특이점은 누구야? 됐어? 근데 F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G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떤 점을 찾아야 되냐면 GX가 0이 되는 점, 2가 되는 점, 4가 되는 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특이점으로 찍어야 돼. 됐어? 그럼 GX가 0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는 점이면 여기 0 있고 여기 4 있고 누구만 찾으면 돼? GX가 2가 되는 지점을 찾기만 하면 되지. 그럼 GX는 언제 2가 돼? 누구 대입했을 때 2였어? 3 대입했을 때 2였지. 그래서 여기서 3만 추가해서 이렇게 이으면 되고 F에 의해서 2가 누구를 선택을 해? 4를 선택을 하지. 그러니까 점 몇 개 찍고 그리면 되는 거야? 4개 찍고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어디랑 어디만 보면 돼? 여기랑 여기만 보면 되지. 0이 누구 선택했어? 4. 네? 아니 0. 0이 0. 그 다음에 2가 누구 선택했어? 0. 어딨어? 1, 2, 0. 그 다음에 3이 누구 선택했어? 4. 3이 1, 2, 3, 4. 4가 누구 선택했어? 0. 그럼 이 점들을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지. 됐어? 그래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는 일일이 다 대입해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가 특이점들만 찾아서 몇 개 점 찍어서 찍찍찍 이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괜찮아? 특이점들만 이어서. 근데 그 특이점들을 어떻게 찾아?
F 합성 GX가 되어 있으면 누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찾아? GX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찾아. 됐어? GX가 0이 되는 지점부터 찾아서 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 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 F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데 F 안에 GX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F가 0이 되는 지점이 2였잖아. 아니 F의 특이점 중에 2가 하나가 있었잖아. 그치? F의 특이점 중에 2가 있었으면 누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안쪽에 있는 얘가 2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주면 돼. 됐어? 그리고 합성함수는 얘가 기본이기는 해. 항상 나중에 너희가 합성함수를 또 마주했을 때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는 게 너희가 이제 합성함수에서 조금 더 편해져. 일단은 됐지? 이번 시간 40분에 끝나지. 40분에 끝나지. 40분에 끝나지. 40분이지. 아니 절대값까지만 하자. 가우스 안 해.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너희가 모르겠으면 영상 다시 돌려봐. 이거는 가우스는 기회가 되면 합시다. 절대값 그래프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합시다. 절대값 그래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y는 절대값 x, y는 절대값 x. 내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계속 얘기한 이유는 얘 때문이야. 얘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거든. 왜? 얘들아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 뭐 해야 돼? 별표 치고 넘어가? 아니지. 절대값이 나오면 없애야 돼. 근데 두 가지야. 문제에서 없앨 조건을 줘. 예를 들면 x가 0보다 크대. 그럼 절대값 그냥 없애도 되잖아. 그치? 또는 아니면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 그럼 내가 뭐 하면 돼? 범위를 나눠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만들면 돼.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x, 이때는 마이너스 x지. 그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는 맨 처음에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줬었냐면 일단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둘 다 그리고 뭐 하기로 했어? 선택하기로 했지. 이쪽에서는 얘, 이쪽에서는 얘. 어떻게 생겼어? V자 모양으로 생겼지. 그리고 2차 함수처럼 뭐가 있어? 꼭지점도 있지. 됐어? 그리고 어떤 느낌이야? 이게 y에다가 절대값을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잖아. y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음수 쪽에 있는 애들 다 위쪽으로 접어 올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y 옆에 모든 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의 얘기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y는 fx가 있고 너희한테 y는 절대값 fx. 그러니까 y 옆에 모든 거에 절대값이 씌워져 얘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럼 봐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y는 절대값 fx는 어떻게 그리면 된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렸지. 음수 쪽에 있는 거. 양수 쪽은 그대로.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렸지. 양수 쪽 그대로. 됐어? 그래서 오른쪽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조금 더 다뤄볼 거야 지금. y는 절대값 x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누구랑 자꾸 비교를 하면 되냐면 y는 x제곱과 비교를 하면 돼. 왜? y는 x제곱은 곡선인데 얘는 그냥 직선인데 y는 x제곱처럼 꼭지점도 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됐어? 그럼 너희가 y는 절대값 x-2 플러스 3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아 선생님 이거 또 절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x가 2 이상일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돼? 그게? 지금 돼? x가 2 이상일 때 왜 안 돼? 되지? 당연히 되지. 나눠야지. 좀 나갔어? 봐봐. 근데 그거 말고 얘는 y는 절대값 x에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균이동한 거지. 그럼 뭘 찍어? 꼭지점 찍으면 돼. 꼭지점을 2,3으로 찍고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을 거다. 대신 기울기는 1이고 마이너스 1이겠지. 왜? 얘 절대값 벗기면 기울기 플러스 1밖에 안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대신 얘가 좀 x축 아래로 내려올 때는 x절편 또는 y절편 같은 걸 좀 디테일하게 챙겨주면 되지. 어차피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는 방법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조심하고 요런 거까지. 됐어? 이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망했지? 이거 너희 그 부등식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잖아.
범위 몇 개로 나눠야 돼? 세 개. 3개로 나눠야 되지. 그럼 범위,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아니 생각 안 해.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에서 3 사이일 때, x가 3 이상일 때 이렇게 있지. 그럼 x가 2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직선 2에서 3 사이일 때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뭐가 나와? 1이지. 얘도 상수함수니까 직선.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5지? 둘 다 양수니까 직선. 야, 아까 합성함수 할 때도 직선이면은 점만 찍어도 된다 그랬지. 점만 찍고 찍찍 그으면 되지. 얘도 똑같아. 점을 찍는데 기준이 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야. 대놓고 보이지. 얘가 0이 되는 것과 얘가 0이 되는 것. 그럼 2, 몇 지나? 2,1 지나? 3, 몇 지나? 3, 1 지나? 대비하면 돼. 그럼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 두 점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눈치껏.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몇일 것 같아? 2일 것 같아.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일 것 같아. 이렇게 이으면 돼. 됐어? 그럼 좀 어렵게. 얘는 어떻게? 얘도 어차피 절대값 벗겨버리면 다 직선밖에 안 남지. 절대값 벗겨버리면 다 직선밖에 안 남으니까 얘도 뭐 하면 돼? 0. 사실은 범위 3개 나누면 되지만 얘가 0이 될 때랑 얘가 0이 될 때 기준으로 함수값 대입해보면 돼. 2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아이씨 3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0 되고 2잖아. 그럼 이번에는 함수값이 같진 않네. 됐어? 그럼 일단 뭐 하면 돼? 여기 사이 이렇게 이으면 되지. 그리고 직선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2개니까 직선이 총 3개가 나오지. 그럼 얘보다 오른쪽에서는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0. 기울기 얼마야? 1. 잘한다. 근데 이제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3이지. 3같이 안 생겼네. 기울기가 3이지. 그럼 기울기가 1이면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기울기가 얼마야?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됐어? 어쨌든 기본은 뭐야? 두 개의 점과 직선이 서로 몇 개인가, 그리고 이 지점들에서 기울기가 얼마인가. 선생님 그럼 이딴 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런 부등식 풀 때 써먹지. 너희 원래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이 4 이하다라는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했었어? 진짜 이것까지만 하자. 다 나눠서 했었지 범위. 근데 범위 다 나눠서 하는 거 대신에 이건 이제 암산도 가능해. 야, 봐봐. 잠깐만. 4는 안 될 것 같아. 분수 나오는 거 싫어. 여기가 이 y는 5가 이렇게 있겠지. 기준을 잡았을 때 y값 얼마 차이나? 4 차이 나지. 그럼 x값 얼마 차이나? 2 차이 나겠지. 기울기가 2니까. 여기 x좌표 얼마야? 5. 그럼 여기 x좌표 얼마야? 여기도 똑같이 2 차이 날 거 아니야. 0.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뭐야? x가 0에서 5 사이. 너희가 이 그래프 그리면 이 문제는 이제 암산이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근데 이게 사실 어렵기는 해. 됐어? 사실 절대값 그래프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만 이어서 하자. 너희 오늘 교재검사 못한 거